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한국사 안지영입니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주 합격 기본편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근대 파트 기출문제로 정리해 볼 텐데요. 기출문제로 근대 파트 문제의 대표적인 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내용이 좀 많다기보다는 이름이 다소 길고 복잡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 두 명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당백전일세. 여기 힌트가 좀 나오죠? 당백전이 나오는 시기라면 흥선대원군이랑 관련이 있겠네요.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고 우리가 원래 사용했었던 엽전 한 입에 100배에 해당하는 가치를 갖는다는데 실제 가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맞다. 이 당백전의 남발 때문에 이걸 막 만들어내서 물가가 크게 올라서 쌀값이 오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큰 물가 상승을 일으켰었던 동전입니다. 당백전. 이 당백전을 찍어냈었던 이유가 있겠죠. 경복궁을 무리하게 중건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해지게 되니까 뭐 원납전을 징수한다던가 당백전을 찍어내므로 해서 이거를 이제 무마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을 여러 가지를 파생시켰다라는 내용입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입니다. 왕은 고종식이죠.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원나라의 공녀로 끌려가는 여인은 조선이 아니고 고려시대 말기에 원간섭기에 보이는 내용입니다. 요거 해당 사항 아니네요. 원간섭기죠. 원산 총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 이 원산 총파업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습니다. 이거는 일제강점기로 넘어가면은 일제강점기에서 나오는 또 다른 수탈의 한 장면이거든요. 1920년대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이거 해당 사항 없고 독립운동을 감시하는 헌병경찰. 처음에 일제강점기 되고 나서 무단 통치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지금 아직 배우지 않았죠? 요거는 1910년대에 해당하는 얘기예요. 자, 4번 경복궁 중건공사에 동원되는 농민. 요게 흥선대원군 시기의 문제겠죠. 이 경복궁 중건 때문에 당백전을 찍어내게 됩니다. 고해권 화폐였죠. 4번을 답으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변고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답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는 원래 소통이 없었고 은혜를 입거나 원수를 진 일도 없다. 우리 아무 관계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번 덕산 묘지 남연군이라고 나옵니다. 남연군 누군지 기억나시나요? 남연군? 남연군은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입니다. 남연군의 묘가 지금 나와요. 변고라고 하는 거는 뭔가 안 좋은 사건이겠죠? 사람으로서 참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우리나라 신하와 백성은 있는 힘을 다해서 한마음으로 니네 나라하고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 아주 화가 났네요. 남연군의 묘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을까? 네, 이 사건은 남연군 묘 도굴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일으킨 도굴 사건이었죠. 흥선대원군이 통상의 요구 응하지 않으니까 이 누군가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아버지 무덤을 도굴해서 뼈를 인질로 삼으면 그거를 되찾기 위해서 우리 요구에 응할 것이다 라는 정말 충격적인 발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유교 국가에서는 부모의 묘를 파헤친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요거를 시도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사건은 성공도 못했어요. 혹시라도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아버지의 관을 좀 특수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인데 석회를 부어서 좀 시멘트 굳힌 것처럼 딱딱하게 돌을 씌워놓은 거예요. 결국 무덤은 파헤쳤는데 관을 깨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파헤쳐 놓은 거 그대로 열어놓고 도망을 갔죠. 그리고 도망가면서도 입은 살아서 너가 우리의 통상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짓까지 한 거 아니니? 라고 적반하장으로 얘기를 해서 흥선대원군을 굉장히 화가 나게 했고 이런 사건까지 겪고 나면 당연히 흥선대원군은 더더욱 문을 꼭꼭 닫게 되겠죠. 근데 요 사건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면 1868년입니다. 우리가 병인양요를 겪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이 터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몇 년 있다가 신미양요가 또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건 겪고 나서 무슨 서양과 소통을 하겠어요. 더더욱 단단히 문을 잠그게 된 사건이 되는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1860년대에 일어난 사건이 되겠고요. 아직 우리가 개항을 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개항 안 하고 계속해서 거절을 하다가 결국에 엉뚱한 일본과 개항을 하게 되죠. 강화도 조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지금 시기는 가시기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가시기 1번으로 정답 찾을 수 있겠네요. 네, 오른쪽 페이지 이제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 책이 국내에 유포된 영향으로 적절한 것은 네, 그럼 이 책이 뭔지를 먼저 봐야겠죠. 이 책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청해 외교관 황준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다. 황준센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죠. 황준헌, 청나라 외교관이래요.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었던 김홍집이 가지고 온 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조선은 중국을 가까이 해야 되고 일본과 관계를 공고히 하며 미국과 연결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다소 파격적인 내용의 외교서가 되겠는데 이 한 권의 책이 일으킨 풍파가 매우 커요. 수신사를 보냈을 때 우리가 공개적으로 보낸 거거든요. 강화도 조약을 맺고 나서 1차 수신사, 2차 수신사를 보내서 일본의 발전상을 배워오고 돌아왔는데 두 번째로 수신사로 갔었던 김홍집이 이 책을 갖고 오고 나서는 이 내용이 우리나라 당시 유생들한테 대단한 반발을 사게 돼서 일본으로 이제 관리를 파견하는 사절단을 보내는 것조차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는 수신사를 보내는 것도 유생들이 막 반발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고 일본의 발전상을 배우지 않을 수는 없어서 몰래 보냅니다. 조사 시찰단이라는 거를 몰래 보내서 몰래 보고 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요거는 조선 책략이라는 책입니다. 조선은 이 급박한 국제 정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지시하고 있는 책인데 조선 책략의 유포, 영향으로 적절한 거 골라보겠습니다. 병인박해가 일어났다. 병인박해는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천주교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거죠. 이건 해당 사항이 없고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제너럴 셔머노 사건은 발생을 해서 나중에 신미양요가 벌어지게 되는 건데 이것도 이 조선 책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죠. 일단 다 이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요거 이전에 이 책이 들어오기 이전 사건들이고 이만손 등이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요게 사실 정답입니다. 유생입니다. 만인소는 10,000명에 가까운 유생들이 상소를 올리는 거예요. 이런 만인소가 올라오면 왕이라고 해도 이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격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떻게 무슨 갑자기 일면식도 없었던 러시아가 우리한테 뭘 했는데 미국이랑 우리가 갑자기 연결을 해야 된다는 얘기냐?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하게 되고요. 이미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나 신미양요를 겪으면서 미국에 대한 이미지는 좀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이런 거를 우리의 어떤 시책이라고 제안을 하는 이 책은 상당히 요사스럽고 혹세무민하는 그런 책으로 유생들한테 받아들여지게 되어서 영남 만인소가 올라오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반발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지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는 거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일어나서 1871년에 신미양요가 터지고 나서 연결되는 사건이죠. 2번과 4번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비슷한 시기고요. 정답은 이 조선 책략의 유포로 인해서 반발한 유생들이 만인소를 올리는 3번으로 정답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3번에 3번이었고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가에 들어갈 사절단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가의 대표 민영익이 미국 대통령에게 전한 국서의 한글 번역문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래요. 두 나라가 조약을 맺어서 우호관계가 돈독해졌으므로 사절단을 보낸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민영익이 여기에 갔었고 미국에 보낸 사절단, 우리가 조약을 맺어가지고 보낸 사절단, 네, 미국에 보냈었던 요 사절단은 보빙사입니다. 보빙사 2번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수신사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고 나서 두 번에 걸쳐가지고 일본에 파견했던 거고 영손사는 청나라에 파견했던 거고요. 조사시찰단은 수신사 파견하고 나서 나중에 그 조선 책략 때문에 여론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몰래 일본에 비밀리에 파견했었던 이 사절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에 파견했던 거 보빙사라고 이름 기억해 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5번 볼게요. 밑줄군 이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것은 민흥식의 옛 집터 표지석입니다. 구식 군인들과 힌트 나오네요. 구식 군인들이 별개군과의 차별에 반발하여 일으킨 이 사건.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이네요. 궁궐을 빠져나온 왕비가 피란하였던 곳이다. 이 지역 충북 음성 지역에 있습니다. 충북 음성 지역까지 상당히 멀리까지 피난을 내려갔었죠. 이모군란의 결과로 옳은 것은 이제 골라보겠습니다. 집강소가 설치되었다. 이 집강소는 이모군란이 아니고
동학농민운동의 결과로 1차 동학농민운동 결과 전주화약을 맺고 나서 설치하는 거죠. 이거 아닙니다. 조사시찰단이 파견되는 거는 일본에다가 우리가 파견을 했던 겁니다. 이모군란 때문에 파견한 건 아니에요.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거는 병인양요잖아요. 프랑스하고 얽힌 일이죠. 그래서 프랑스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이겼는데 프랑스 군대가 후퇴를 하면서 이 외교장각에 있었던 도서를 의궤를 대거 약탈을 해가죠. 4번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되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모군란을 우리가 수습을 하지를 못해서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을 해서 청나라가 이 수습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굉장한 내정 간섭을 하게 되죠. 정답은 4번입니다. 네, 6번 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사건으로 옳은 것은 역사 뮤지컬 3.1천하. 여기서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어야겠네요.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을 기회로 삼아 가를 일으킨 조선의 청년들을 새로운 도전과 춤의 노래를 펼쳐집니다. 라고 나옵니다. 3.1천하는 뭐 거의 이 사건의 아이콘처럼 나오는 단어인데요. 네, 이 사건은 갑신정변이 되겠죠. 갑신정변입니다. 2번 갑오개혁은 갑신정변 뒤에 일어난 개혁이고 일본의 주도로 우리나라 정부가 같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개혁이고요. 분화로도 운동이 나오려면 더 뒤로 넘어가야 돼요. 일제강점기 1930년대에 동아일보를 주축으로 만들어졌었던 이 농촌 계몽운동의 하나고 민립대학 설립운동은 우리 자본으로 우리가 대학교 만들어서 인재 육성해야 된다라는 운동입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로 넘어가서 1920년대가 돼야 나오는 활동이에요. 네, 정답 2번으로 찾아주고 오른쪽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기념일, 이거 실제로 2019년에 있었던 뉴스 기사를 가지고 온 건데 5월 11일로 지정이 되었다. 정부는 농민군이 힌트가 나옵니다. 황토현에서 관군을 물리친 5월 11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1894년 제폭구민, 보국안민을 기치로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서 싸우기 위해 봉기한 사건이다. 황토현 그리고 황룡촌 기억나는 지명들이 있죠.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 그러면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별기군을 창설하는 거는 동학농민운동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초기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이제 된 거죠.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근대적인 개혁의 일부니까 대구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된 거는 국채보상운동이 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하였다. 조선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로 실패를 한 게 아니죠. 이 조선 총독부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는 1910년 이후에 등장을 하는 단체죠. 총독부. 요게 통감부하고 헷갈려가지고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그거보다도 훨씬 이전 시기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집강소를 중심으로 패전개혁안을 실천하였다. 1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전주성을 점령하고 나서 전주화약을 정부하고 맺고 집강소를 설치를 하죠. 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은 4번으로 체크하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과거제가 폐지되었다는 소식 들었나? 들었네. 며칠 전에 궁극기무처에서 의결을 했다고 하더군. 과거제 폐지. 궁극기무처 힌트가 나옵니다. 요 시기 갑오개혁입니다. 첫 번째 1차 갑오개혁이고요. 그리고 가시기가 나오고 뒤시기 나옵니다. 오늘 지게를 발급받았네. 잃어버리지 않게 보관 잘해라. 지게는 근대적인 땅 문서입니다. 이거는 대한제국이 되고 나서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차 갑오개혁이랑 아직 대한제국 등장하기 전이에요. 지게 발급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되겠네요. 자, 일단 이것이 갑오개혁인 거를 알면은 시기를 특정하기 좀 쉬워집니다.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건 요 사이 시기죠. 당백전이 발행되는 거는 갑오개혁 이전입니다. 흥선대원군 집권기잖아요. 해당 사항이 없죠. 경복궁 중건이랑 관련된 거니까 동시전이 설치되는 거는 무려 신라 지증왕 때로 올라가야 됩니다. 한참 올라가죠. 동시가 설치되고 동시전이 같이 설치가 되는 거 한참 올라간 내용이고 속대전이 편찬되는 것도 이것도 역사적으로 조선시대로 한참 또 올라가야 되죠. 영조 시기에 나오는 거니까 태양력이 채택되었다. 네, 갑오개혁과 광무개혁 사이에
을미개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을미개혁. 그래서 태양력을 채택을 해서 이 건양이라고 하는 연호를 또 설정한 게 있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페이지 넘어가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건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경복궁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국왕과 세자가 비밀리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네, 이 사건은 아관파천입니다. 아관파천 이후의 사건으로 사실로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아관파천 이후입니다. 훈련도감이 설치되는 거는 이거는 임진왜란 중에 류성룡이 건의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군형이죠. 한참 이전이에요. 청나라의 영선사가 파견이 되었다. 요거 초창기 개화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아관파천 이전이에요.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었다. 이거는 병인 양요 때 당시에 벌어진 일이죠. 대한제국의 수립이 선포되었다. 요게 정답이죠. 아관파천을 하고 나서 다시 경복궁으로 환궁하지 않고 그 앞에 있었던 덕수궁으로 환궁을 하고 그 앞에 황구단에서 대한제국을 선포를 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자, 1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단체로 옳은 것은 밑줄 그은 단체. 학술 발표회래요. 우리 학교에서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주권을 수호하고자 힌트 나오죠? 서재필의 주도로 창립된 단체의 의의와 한계를 조명하고자 합니다. 강연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만민공동회 힌트가 나오죠? 관민공동회, 헌의육조 등등등 나옵니다. 일단 서재필 나오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이 협회는, 이 단체는 독립협회다라는 게 나오겠죠. 독립협회 3번으로 체크해 주겠습니다. 보안회는 서재필이 만든 단체가 아니고요. 대표적인 활동이 황무지 개관권을 이제 저지했었던 근대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신민회는 양기탁과 안창호 선생이 주도해가지고 만들었던 비밀 결사 단체였고,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건 이 고종의 강제퇴위를 이제 반대했었던 근대 애국계몽운동 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것들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이 어떤 단체인지 한번 보시고 정답은 독립협회로 찾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11번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합니다. 일본과 개항을 하는 거죠. 운요 사건 때문에 1876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에 항구를 열어주게 됩니다. 조약을 맺게 되는 거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했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가 되는 거는 일제강점기가 완전히 되고 나서예요. 1910년 이후가 되는 거죠. 국권을 빼앗긴 이후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 강화도 조약은 1876년이고 을사늑약이 체결되는 거 외교권 빼앗긴 사건이 있었죠. 1905년입니다. 이 러일 전쟁 이후, 직후가 되겠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나열을 해보면 강화도 조약이 먼저 가로 시작해야겠네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씩 지워주시고 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권 피탈입니다. 가, 다, 나가 되겠네요. 그러면 2번으로 정답을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2번이고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려가서 12번 문제 볼게요. 아이고. 가 조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리와 함께 일제에 맞선 외국인으로 누구의 사진이 한 장 나와요. 호머 헐버트라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 유경공원의 교사로 초빙됐었던 사람인데 이 고종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밀명을 또 완수했었던 사람이기도 해요. 우리나라와 처음 인연을 맺은 거는 교사였는데 그는 1905년에 일제에 의해서 맺어진 요게 강제로 체결이 되었을 때 1905년이죠. 일본이 강제로 체결했대요. 을사늑약입니다. 그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서 파견된 헤이그 특사의 활동을 외국인으로서 지원을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거는 실패하긴 하지만요. 자, 을사늑약의 내용으로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외교권 박탈, 딱 1번에 나오네요. 천주교 포교의 허용은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그 앞선 시기에 1886년에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맺었던 내용입니다. 이건 해당 사항이었고 화폐 정리 사업을 하는 것도 여기에는 해당되지가 않아요. 이 화폐 정리 사업은 제1차 한일 협약이라고 이 을사늑약 직전에 맺었던 조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권을 조금씩 침범하면서 나왔었던 조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외국인 고문을 둘 것을 강요를 하면서 재정 고문으로 메가타라는 일본인을 보내요. 그 메가타가 했었던 사업이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이거 아니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하는 건 을사늑약 이후에 헤이그 특사 이후에 고종 퇴위 이후에 순종의 즉위를 하고 순종을 이제 압박을 해서 체결된 또 다른 미략으로 하는 게 바로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죠. 더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을사늑약은 외교권을 박탈당했다라는 게 주요 골자로 하고 있는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강제 조약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을사늑약 내용 확인해 주시고 자,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3번 볼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은 것은 이 화면의 사진은 1907년 영국의 기자 맥켄지가 우리 의병을 취재하면서 찍은 것입니다. 당시 의병 활동에 대해 말해볼까요? 한 장 있는 의병 사진이죠. 13도 창의군을 결성했습니다. 바로 맞는 내용이 바로 나오네요. 13도 창의군을 결성은 했는데 성공은 하지는 못했지만 정부의 헌의 6조를 건의하는 거는 의병이 하는 게 아니고 독립협회에서 하는 거죠. 관민공동회의 연결 활동이에요. 백산에 집결해서 4대 강령을 발표한 거는 동학농민운동에 해당하는 거고요. 1차 동학농민운동이죠. 곽재우와 고경명 등의 의병장이 활약을 하는 건 홍의장군 곽재우는 임진왜란 때 활약을 했었던 의병입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4번 보겠습니다. 밑줄근 이 단체로 옳은 것은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일제가 조작한 백오인 사건으로 끌려가는 애국지사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리에 만들었던 이 단체가 와해되었다. 국내 쪽이 와해가 됐죠. 네, 이 단체는 신민회라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신민회. 대표적인 신민회에 대한 설명인데 보안회라고 하는 단체는 비밀 결사 단체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어요. 공개적으로 결성이 됐었고 대한자강회도 마찬가지고 이 보안회는 황무지 개강권을 철회시킨 그런 단체였고 대한자강회는 고종의 강제퇴위를 반대했다라는 업적이 있고 헌정연구회는 독립협회를 이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정부의 체제를 공화정체로 하려고 했었던 데인데 결국에는 일본의 반대로 또 실패했었던 입헌군 주제를 추구했지만 그게 안 됐었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헌정연구회. 일단은 신민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자마자 바로 머릿속에 신민회를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밑줄 그은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가 국제보상 기성회에서 모금하고 있는 곳이군요. 저는 이 운동에 참여하려고 비녀를 팔았어요. 저는 담배를 끊었어요. 국제보상운동입니다. 나라의 빚을 같이 갚자라는 운동이었죠. 만민공동회를 개최하는 것은 독립협회가 하는 겁니다. 독립협회. 대한매일신보 등 언론의 지원을 받았다. 맞는 얘기죠. 국제보상운동은 이 신문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데 성공을 합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정답은 2번이고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거는 물산 장려운동인데 일제강점기 시기로 뒤로도 넘어가야 됩니다. 백정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 철폐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백정은 소나 돼지를 잡는 도출업자인데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천민이죠. 근데 갑오개혁 때 신분제가 폐지되고 나서도 여전히 사회적으로 굉장한 차별을 받았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 머릿속에서 이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지 않았던 거죠. 일제강점기가 되고 나서도 이 차별이 없어지지 않아서 진정한 신분 해방 운동으로서 백정도 사람이다 라고 하는 형평운동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조선 형평사라는 게 만들어져서 형평운동을 하게 되는데 1920년대에 나오는 활동이에요. 이거 해당 사항 없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찾아주겠습니다. 마지막 16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신문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은 어떤 신문을 주로 보시나요? 양기탁과 여기 결정적인 힌트가 나오죠. 베델, 영국 사람 베델이 만든 이 신문을 주로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보상 논설을 읽고 의연금을 내기도 했죠. 국제보상운동을 지원하고 응원했었던 신문이죠. 네, 이 신문은 대한매일신보가 되겠습니다. 영국인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의병들을 호의적으로 보도하거나 해도 일본이 이거를 맘대로 뭔가를 할 수가 없었던 그래서 이거 독립운동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줬었던 신문이죠. 대한매일신보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만세보라고 하는 거는 천도교의 기관지로 있었고요. 독립신문은 서재필이 만드는 거고 해조신문은 우리나라 쪽이 아니고 저기 연해주 지역 쪽에서 만들어진 신문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한글로 해듀라고 써 있어서 한글 신문인가 보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다른 신문들의 특징 잠깐 메모해 놓으시고 대한매일신보 특징으로 4번 정답을 찾아주겠습니다. 네, 근대 파트가 여러분들이 보기에 이름이 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문제로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뒤쪽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뒤쪽 페이지에 키워드로 단원 마무리하는 요약 정리 파트가 나올 거예요. 요거 한번 읽으시면서 빈칸 채워보시고 이 뒷장에 나오는 정답이랑 같이 맞춰보시면 좋겠고요. 이 근대사 파트는 이름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이 기본편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나오지는 않고 우리 앞쪽 부분에서 요약 부분에 막 별표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핵심 키워드라고 나온 부분의 성격만 정확히 알아주시면 나머지는 헷갈리는 선지들이 조금 복잡하게 나올 수는 있어요. 이거 기출문제로 정리해 두시면 충분히 근대 파트도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도 일제강점기가 도래를 하게 됩니다. 일제강점기도 복잡한 파트로 나뉘게 되는데 다음 시간부터 일제강점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